네, 시장의 큰 그림 어떻게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걸까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고 주말에 들어가기가 네.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그런데 이것 때문일까요? 양도세 얘기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강행될 것 같죠? 3억 원으로 낮아지는 거 확정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 확정했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좀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해서. 자, 일단 그 부총리가 이런 말 했죠. 뭐 3년 전에 시행한 이거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의 대통령도 어제 한 이야기를 증시가 막 하락할 때는 어떡한가요? 나타나가지고 증시 안정을 위해 가지고 어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3년 전 시행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증시가 얼마나 위태위태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시장의 가장 수급 주체가 누군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지금 증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봤을 때 기관은 시장에서 없어져야지 오히려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제부총리는 지금 시장의 경제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경제 주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700만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죠. 부양가족 한 명만 붙여도 1,400만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3분의 1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희일비하면서 어찌 보면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경제부총리로서 지금 과연 이것을 강행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장에 조금이나마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법안을 발의했죠. 이게 좀 잘 통과돼 가지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화요일, 수요일 그 많은 변동성 속에서 양봉 만들면서 시장이 코스닥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어제 10시까지 자리 잘 만들어 놨다가 국회에서 강행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그냥 바로 급락 나오면서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이렇게 더 힘들게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3억 대주주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잘 보시면 3분기에 거래 대금이 거의 27조였어요. 근데 10월달 들어가지고 18조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3억 대주주에 대해서 강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을 잘못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의 수급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희망을 찾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데 2년 전, 3년 전 시행안, 법안 단위고 시행안에 대해서 강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좀 언성이 높아지는 건 결국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좀 제대로 읽고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여러 번 그 기준이 바뀌었었잖아요. 2017년에도 기준보다 10억 원이나 그 기준이 낮아졌었고 2019년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마다 연말에 매도물이 많이 나오긴 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되면서 그때보다 주식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를 통계 삼아서 저희가 매도물을 지금 예측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건지 훨씬 더 매도물이 많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때는 그래도 기관 외국인이 시장을 좀 네. 주도해 줬거든요. 지금 개인이 주도하고 개인 세력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도 시장은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리가 살아야 수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작은 투자 심리가 깨져버리면 결국 다른 여파적인 수급까지 다 엉클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투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시장의 주요 수급이 개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관은 제가 봤을 땐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결국 과거 그냥 어찌 보면 탁상공로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 15억에서 10억, 이번 3억 너무 급격한 거거든요. 그러면 절충안으로 뭐 7억, 8억 이 정도만 해더라도 시장은 좀 반색을 할 겁니다. 그냥 무작정 3억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는 안 맞고 네. 또한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흔들릴 것 같고 배당주 같은 안전 투자가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이쪽으로 일단은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11월 달 중순 이후에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 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잘 보시면은 이제 미증시는 제가 봤을 때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계속해서 가고 3대 지수가 다 신고가 치게 되면 연준은 이제 색깔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색깔을 바꾼다라는 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이 두 사람 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각을 세울 겁니다. 트럼프는 무지막지하게 각을 세우는 거고 바이든은 외교적으로 트럼프는 유럽을 등졌지만 바이든은 유럽을 등지지 않고 이렇게 협업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압박한다는 우리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 3월 달까지 하락한 이유는 미증시가 가는데 우리는 계단식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대선 이후에 그게 어느 시점에 불거질지 모르지만 중국에 대한 공격 강화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미 국무부에서 대만에다가 2조 무기 수출 승인했죠. 또 중국 6개 언론사에 대해서 네.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계속 강화시켜요. 그러면은 미중 간의 갈등은 우리 시장에는 문제가 되니까 네. 배당주는 좀 한다 그러면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번 충격 받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종목 찾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참 대선 토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렘데시빌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WHO에서 효과 없다 이래서 약간 어리둥절했는데 또 첫 치료제로 승인이 나가지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려를 진정시킬 만한 트리거가 될까요? 이 부분이요? 당연합니다.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3월 달 대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엄청나게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무시했던 건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러면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치료제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제 여타 독감하고 똑같이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고 확진자가 늘더라도 치료제가 있으면 그거는 크게 시장에서 무시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렘데시비르 이 정식 사용 승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이제 요동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잘 보시면 최근 우리 구리 가격을 한번 볼게요. 구리 한번 보시면 구리가 이게 주봉 차트인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 한번 보면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경제 지표라고 합니다. 네. 산업 그다음에 경제가 활력을 가질 때 구리값이 올라가는데 3월 달 이후 저점 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2018년 고점까지 조금만 있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즉 경제가 조금씩 피부에는 안 느끼지만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따부작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경제 뭐 우리가 아니더라도 미국 시장만 봤을 때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미증시가 일정 부분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장도 크게 뭐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 큰 힘이 되겠죠. 네, 확산되는 만큼 또 빨리 치료제나 백신 나와서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어요. 다음은 저희가 대안이 뭘까, 피난처가 어딜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이 선택한 쪽이 금융인 것 같아요. 실적까지 이렇게 빵 또 나와주니까 네네. 완전히 매수 심리가 많이 붙은 것 같고 오늘은 보험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네네. 나옵니다. 배당 메리트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일단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9월 이후부터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 조심하자. 주도주들은 이젠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한번 올라가고 또 현대차도 한번 올라가고 뭐 최근에 뭐 가스 관련된 종목도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또 실적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데 결국 종목들이 그동안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올라가니까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고점에 있는지 즉 3월 달부터 300%, 400% 올라갔는데 지금 위에서 30% 빠졌다고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거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KB금융 한번 보면 신고가 치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그러면 주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주봉 보면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가격은
한 4만 5천 원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 7, 8%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서 가고요. 일단 네. 오늘 고점 쳤으니까 한번 음봉 나오겠지만 며칠 더 보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보험주 중에서는 또 우리 현대해상 보면 오늘 어떤가요? 갭 뜨고 살짝 나왔지만 결국 어제 장대 양봉에 따른 조정 정도로 보시고요. 이런 보험주들도 결국 최근 고점 28,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금리 인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씩 녹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들 종목을 또 일정 부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큰 그림으로 완성시켜 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주도주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잠시 이제 내려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 종목이 밑에 있다면 그 보유 종목에 집중하자. 지금 내가 금융주 안 갖고 있더라도 내 종목이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면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 다음은 내 차례니까. 이렇게 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메뚜기 매매도 지금 자제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신 거죠. 지금? 당연하죠, 당연. 알겠습니다. 내 종목을 믿고 기다리자. 네,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